연사로 이제 첫 연사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학생들 모셔봤다면은 이제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셨는데요. 이름이 미래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미래님 연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제가 아스팔트에 나와 있지만 사실 전 정치 무관심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도 주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들 행동하며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불이익까지 주는 행동들을 보며 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며 나라에 겹겹이 쌓여온 문제를 외면하였습니다. 그중 간단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과거 페미니즘 정부가 저출산 정책이랍시고 이혼단체를 지원하는 것과 역유아 관련 지원지상금을 오히려 낮춰버린 것과 어린 남자들에게 잠재적 가해자라며 교육을 하는 것들, 그리고 소외 공무원 사건 직감을 잡는다고 내놓은 정책이 폭정을 하는 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았으나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기에 결국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싫다고 외면하고 신복하니 찾아온 것은 최악을 넘어선 최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금 삭감, 원전 생태검 삭감, 그리고 검경 마약 수사 계단 삭감, 소유 실추 사업 또한 삭감하며 반면 중국 태안강 가역금 늘리며 국정사상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이라는 짓을 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과거를 보니 2023년도에도 이미 청년 취업 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기단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이 미디어에선 이에 대한 보도도 제대로 안 나오며 나라 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당자놀이 탓에 말이 무너졌구나. 하지만 이때도 분노를 하였지만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 미디어에서 만들었던 집회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렬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 정국에서 나름 도움이 될 만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법으로 만든 공문으로 대통령을 구치소에 보내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그 앞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에 있었던 시민들의 허탈함이 저에게도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 한 시민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 알게 된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던 태블릿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악마화되었던 태극기 집회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탄핵되었을 시 무력 충돌로 인하여 죽은 어르신도 있었는데 그 유혈이 낭자있던 자옥 사진을 보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전 이런 사실 자체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레거시 미디어 자체에선 이런 사실 자체를 내버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저 돈 받는 알바였다면 그렇게 자기 한몸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인원일 뿐이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기득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 메신저와 카카오톡 감시, 입빈을 통한 감시, 고소, 고발, 압제, 인민주의 사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으며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저 자기 뱃속만 채울 생각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으며 중국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다면, 그리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저는 이제 거리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멀어 보였던 서울이 아닌 부산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필 하늘에선 비가 치켜치어 내렸습니다.
그런 날씨 상황을 보고 한편으로는 가지 말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는 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비가 내리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그렇게 부산역에 도착하여 부산역 광장으로 향했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역 광장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전설의 이야기가 나올 때 눈물이 차올랐으며 애국가를 부를 땐 진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30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미안하다는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는 연설을 듣고선 생각하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기성세대라면 아직 이 나라엔 희망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회가 되려면 더 이상 귀찮다고 주변의 시선이 두렵다고 외면할 시기는 이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 혼자서 내는 목소리는 힘없이 저 시간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불처럼 끓어오른다면 이 목소리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자유민주주의란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있다고 하여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목소리와 의지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웁시다. 싸우자. 이기자. 싸우자. 나아가자. 감사합니다. 열변을 통해주셨는데요. 모음이 다 나가서 그치요. 마음을 정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